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월드컵 32강 토너먼트 3경기 올려드린 거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이제 뭐 고배당 같은 거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피츠버그고요. 어제 이제 막 휠러랑 스킨스가 붙었던 거 치고는 점수가 진짜 많이 났는데 경기 내적으로는 뭐 수비적인 아쉬움이나 이게 이렇게까지 점수가 날 경기인가 싶긴 했지만 어쨌든 뭐 휠러의 53경기 연속 5이닝 막 이런 것들도 깨졌으니까 여러 가지 좀 꼬였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오늘도 이제 랑헬이랑 제러드 존스만은 어제보다는 확연하게 선발 무게감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양팀 다 빠따 상태는 지금 꽤나 좋은 기간을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필라델피아의 트레아 터너가 완벽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 2주 동안에는 특히나 막 타율이 3할 5푼 막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은 뭐 3경기 연속 홈런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도 어제 뭐 수비 실책도 몇 개 이렇게 저지르면서 좋지는 않은 경기였는데 어쨌든 트레아 터너 폼 좋고 마쉬는 지금 아마 내셔널리그에서도 타율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요즘에 홈런까지 잘 뽑고 있어요. 얘도 살짝 뭐 좌익수 수비가 아쉽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빠따 폼이 굉장히 좋고 이외에도 하퍼나 슈아 뭐 이런 애들도 다 대기 타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빠따가 좀 이제 좋은 구간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피츠버그도 지금 빠따는 꽤나 좋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5경기 동안 4번을 뭐 두 자릿수 안타를 후렸는데 내일 볼 랑헬도 저번엔 이 친구 앞에 오프너로 이렇게 한 명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나왔거든요. 잘하다가 아마 사실점했던 게 아마 등판 막바지쯤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에서도 그렇고 그냥 올라와서도 첫 경기만 살짝 잘했지 이후에는 뭐 그냥 전향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필라델피아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데 스킨스까지 털어먹은 경기지만 이거를 살짝 좀 추격을 당하는 면도 있었다. 그래서 양 팀이 둘 다 좀 저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향 자체는 지금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무서운 시기 같거든요. 여러 팀들이 겁낼 만한 것 같아서 일단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고 10.5 기준에 저는 오바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조금 껄쩍지근해요. 제로 선수도 공은 상당히 빠르긴 하지만 내용이 조금 좋지 못한 거. 제 우려보다는 이제 볼넷을 많이 안 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많이 쳐맞습니다. 생각보다는 홈런도 좀 있고 선발 구간에서도 좀 이제 점수가 나올 것 같길래 요즘에 피츠버그도 불펜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레고리 소도 진짜 엉망이고 히스크 정도만 믿을만하고 나머지는 별로다. 필라델피아도 주력 불펜을 좀 많이 쓴지라서 필라 쪽으로 보고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러키 대 신시내티, 미저라스키랑 체이스 번즈네요. 이 경기가 6.5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6.5가 맞나 싶긴 합니다. 일단 미저라스키는 너무 믿을만 하죠. 근데 이 친구도 저번 경기 때 뭐 홈런 하나 아마 되게 오랜만에 맞았던 거고 볼넷도 4개나 줬습니다. 미저라스키도 작년에 한창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대단했지만은 그 이후에 뭐 재구나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조금 고전을 했었거든요. 이게 좀 약간 그동안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꺾이는 그런 신호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번 경기 살짝 좋지 않았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전 경기도 조금 별로였었고 그래도 여태까지 뭐 보여준 게 워낙에 훌륭하다 보니까 좋게 볼 만은 하고 그리고 체이스 번즈 저는 이 친구를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너무 훌륭하긴 했는데 얘가 이제 요즘 이런 것들 여전히 슬라이더는 되게 훌륭해요. 이게 구종상으로도 되게 손꼽히는 그런 면모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포심 같은 게 여전히 이제 뭐 타율 같은 것도 아직은 괜찮은데 이것도 많이 좀 안 좋아진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휘프레이트 이게 헛스윙률인데 이게 엄청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작년이랑 비교를 해봐도 25.2%에서 19.6%로 이게 슬라이더는 훌륭하지만 포심이 조금 안 따라오는 면모가 있거든요. 이렇게 투피치 선수들은 확실하게 메인 구종을 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로 좀 타이밍을 뺏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포심이 조금 안 따라와주고 있다. 그래서 얘가 저번 경기 때 6이닝 동안 이제 3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5실점으로 올 시즌 처음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9승 1패에다가 체이스 번즈 등판 때 팀은 12승 4패. 이게 오히려 미저라스키보다도 승률 같은 거는 팀이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체이스 번즈가 신시내티에서는 가장 좀 믿을 만한 선수였는데 직전 경기 때 고장이 났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했던 어제로 인해 그 이제 미러키가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맞대결 7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시리즈상으로는 넓게 봤을 때는 전체 15승 1패 굉장히 잘하고 있고 홈에서도 7승 1패다. 오히려 원정에서 막 8시리즈 연속으로 뭐 가져갈 정도로 미러키가 신시내티를 아주 뭐 짓밟고 있다고 했었는데 어제 나왔던 에버시 원래 미러키 상대로 조금 껄쩍지근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러키가 이겨내기도 하고 또 이제 불펜에서 애쉬비가 지금 시즌 12승째입니다. 오늘은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미러키는 선발 구간을 넘어서도 불펜 구간마저 탄탄하다. 반대로 신시내티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팀이죠. 나는 그래서 미저라스키가 살짝 뭐 꺾인 거는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체이스 번즈 하향세가 좀 더 보이는 것 같다. 저는 약간이나마 좀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미러키를 뭐 딱히 깎아내릴 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6.5는 너무 낮아가지고 별로라는 생각이 있네요. 언더를 보기도 그렇고 오바를 보기도 그렇고 난 미저러스키는 잘할 것 같은데 그냥 번즈가 조금 고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러키를 보는 거라서 이거는 미러키가 얘를 얼마나 패느냐 혹은 그 이후에 불펜 구간에서 몇 점이 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오버는 많이 헷갈립니다. 저는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미러키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콜로라도 대 마이애미입니다. 로렌젠이랑 구스토인데 저는 어제도 이제 로렌젠을 살짝 언급을 했었죠. 갤런이랑 같이 둘 다 이닝은 엄청 못 먹었는데 대신에 피안타가 너무 많다. 로렌젠은 이닝 대비 피안타가 그냥 리그 전체 1등입니다. 가장 잘 쳐맞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저번 경기처럼 5.2이닝 동안 2실점을 한다든지 그전에도 한번 좋은 적이 있었긴 했거든요. 가끔 가다가 뭐 그런 날이 나오지만은 대개는 좋지가 못하다. 특히나 또 홈에서는 방어율이 8.20인지라 쿠오스에서는 더 많은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는 나름대로 컨택이 잘 되는 팀이고 이게 제가 어제도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26경기째가 됐을 건데 마이애미가 어제 25경기 구간 동안 19승이나 쌓았다. 더 늘리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좋은 면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콜로라도는 어제까지 이겼으니까 12승 14패 정도로 비슷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를 또 콜로라도가 가져간다고 보긴 좀 어렵기는 해요. 물론 오늘은 구스토가 나오니까 그전에 뭐 알칸타라나 뭐 유리 페레즈, 마이어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것보다 확실히 좀 처지는 면모가 있지만은 그래도 구스토가 뭐 이닝을 엄청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쿠어스에서 얼마나 고전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이애미는 불펜이 굉장히 단단한 팀이죠. 뭐 어제 경기는 그런 것들이 딱히 뭐 두드러지지는 않은 마이애미가 점수를 조금 못 뽑는 날이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이애미가 이 정도 배당이면 저는 또 가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마이애미 분위기는 좀 좋은 편이고 빠따가 살짝 걱정인데 어제 조금 꺾여서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배당이면 여전히 상대가 로렌젠이라는 것과 함께 마이애미를 좀 보고요. 구도로는 나는 오바 생각 중인데 이 마이애미 때문에 좀 걱정은 되긴 하네요. 마이애미 불펜이 혹은 뭐 구스토가 콜로라도를 얼마나 막아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도 어쨌든 홈발을 이기는 팀이니까 보시면 OPS는 지금 마이애미보다 5월달 이후로는 더 높은 편이거든요. 일단 뭐 저는 마이애미 쪽이나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화싹인데요. 세코니랑 마틴이 붙습니다. 저는 사실 세코니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는데 지금 거의 한 10경기째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면모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칸티오랑 세코니 이렇게 클리블랜드의 후순위 로테이션 애들까지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10경기 동안 세코니 방어율이 54.2이닝 동안 2.63이 찍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뭐 이닝도 곧잘 먹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경기도 시애틀 6이닝 동안 뭐 피안타 3개밖에 안 맞으면서 되게 깔끔한 경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나 그전에는 딱히 뭐 좋게 볼 게 없는데 시즌마다 이렇게 한 10 몇 경기씩 좋은 애들이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넬슨이나 세코니 이런 애들인데 세코니가 올 시즌도 작년에 이어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이렇게 뭐 좌우 모습이라든지 홈이나 원정 편차 이런 것들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좀 해소가 된 편이에요. 요즘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문제는 화싹이라는 건데 화싹은 그래도 이제 빠따 같은 게 원정 가면은 살짝 사그라들고 그리고 이제 실점도 원정 가면 더 많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틴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대단하거든요. 이제 방어율도 3층까지 가버렸는데 한창 막 1점대 달리고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원정에서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4경기 중에 직전 원정, 디트로이트 원정은 6이닝 실점으로 잘했지만 양키스한테 3.1이닝 9실점, 미네소타 원정 4.2이닝 6실점, 샌프한테 5.2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는 지금 방어율이 4.67이거든요. 홈이 0.88인데 비해서 원정일 때는 살짝 좀 이제 그르치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 물론 올 시즌 되게 좋은 시즌인데 원정은 살짝 좀 꼬름하기는 하고요. 여태까지 클리블랜드와의 4경기 동안 6.63으로 이것도 좀 안 좋은 면모가 보여지긴 하네요. 물론 작년이나 예년보다도 올 시즌이 대단히 좋은 시즌이니까 올해까지는 아직 완화한 적이 없었는데 여태까지는 클리블랜드한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 전에도 얘네들이 시리즈를 펼친 적이 있었어요. 전전 시리즈인가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는 화이트삭스가 홈이었는데 그 2승 1패로 시리즈를 이겼습니다만은 전부 다 한점차 게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 둘 다 요즘 한점차 게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화싹에 빠따가 무섭다. 특히나 홈런 같은 게 무서운 편이지만은 요즘에 세코니는 이런 피홈런 리스크가 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 구장 자체가 워낙에 좀 이제 언더 구장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코니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좀 마틴이 원정에서 안 좋았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클리블랜드 역배를 살짝 보고 싶었는데 양팀이 빠따 차이가 나도 너무 나기는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그냥 방향 자체는 언더로 잡아볼까 싶은데 이게 각각 만약에 이제 세코니가 다른 애들을 만났고 마틴도 이제 원정 경기에 살짝 불안한데 조금 더 빠따가 좋은 팀을 만났더라면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양팀이 이게 뭔가 제 뜻대로 이게 좀 방향이 어긋나는 게 좀 있어서 보기에는 좋은 경기 같지는 않기는 하네요. 애틀랜타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오늘 애틀랜타 선발 이제 와일드랩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얘의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얘가 원래도 애틀랜타에서 좀 이제 유망주 수준이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마이너리에서 이 션머피가 한창 그 리앱을 하던 와중에 그때 얘랑 합을 맞춘 다음에 야 너 스플리터는 훌륭한데 여기다가 싱커랑 커터럼 섞어봐라. 그래갖고 마이너리그를 되게 잘했었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후반기 때 막 되게 좋은 경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6이닝, 6이닝, 7이닝 막 이렇게 막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9월 달쯤 돼서는 살짝 헤맸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9월 말까지도 잘하고 올 시즌까지 기대치가 있었는데 저번 경기 이제 2이닝 던진 거 그때도 이제 로페즈를 쓴 다음에 좀 이제 불펜에 길게 갈 만한 날이었는데 2이닝 동안 볼넷을 4개나 줬습니다.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됐었죠. 작년에 처음 올라가고 잘하다가 한창 이제 살짝 얘가 꺾이기 시작한 건 또 재구 문제가 있을 때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첫 경기 때 보여줬다. 이 친구의 스플리터 같은 거 훌륭하고 셔머피의 조언대로 싱커나 커터 장착하고 난 다음에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셔머피랑 지금 합을 맞출 수도 없으니까 부상 중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얘가 이제 길게 가진 않을 거고 그랜트 홈즈랑 피기백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랜트 홈즈도 얘도 지금 좀 좋지가 못하죠. 사실은 이닝이라던가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그저 그래가지고 애틀랜타가 어제만큼 마운드형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자랑하는 그런 핵심 불펜 라인들이 이제 연투도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어제보다는 애틀랜타가 조금 별로긴 한데 오늘 상대는 또 메이입니다. 자, 더스틴 메이는 그동안 되게 잘해왔었어요. 저저번 경기 때는 샌디에고한테 9이닝 동안 1피안타밖에 안 맞는 오랫동안 노히트를 거의 한 7이닝 정도로 유지를 했던 아주 최근에 좋은 흐름 속에서도 극강으로 좋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경기가 이제 켄자와의 라이벌 매치에서 그때 2이닝 만에 막 피홈런 얻어 맞으면서 6실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홈런이 8방이나 나온 그런 날이어서 이 친구조차 고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등 쪽에 살짝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경기 정도 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창 흐름이 좋았는데 일단 꺾이긴 했다.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양 팀이 좀 빠따가 바닥인 애들끼리 만난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최근에 이제 5경기 정도의 타율인데 자 애틀랜타가 이제 타율이 1할 6푼 7리고요. 세인트루이스가 1할 9푼 1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따가 정말 바닥인 애들까지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언더를 봤던 건데 근데 어제는 사실 뭐 선발도 이제 맥그립이고 애틀랜타도 로페즈 이후에 불펜이 충분히 운영이 될 만하다.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오늘은 일단 빠따는 그렇게 막 믿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세인트루이스 여전히 별로고 그런 거는 좋은데 오늘은 애틀랜타가 다른 날보다 와일드랩이랑 이게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랜트 홈즈로 이어간다면 이거는 조금 꼬름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뭐 언더에 대한 생각은 있고 배당상 나는 세인트루이스의 역배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이게 역배가 되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세인트루이스 빠따 믿고선 언더 보기 힘드니까 언더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둘 다 지금 애틀은 8.5 기준 6경기 연속으로 세인트루이스는 5경기 연속으로 언더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저는 일단은 언더를 조금 더 보기는 할게요. 그리고 켄자 대 템파입니다. 오늘 콜렉이랑 세이모어인데 자 콜렉도 저번 경기 이제 메이랑 붙은 날 그때 이제 8홈런 나온 날이라 했잖아요. 1.2이닝 만에 2이닝도 못 채우고 3피홈런 9실점이나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전 경기 때는 7.1이닝을 무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기복이 너무 심해. 제가 저번 경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냥 저번 경기가 기복 중에서 가장 바닥을 친 날이었고 그 전 경기는 7.1이닝 무실점 그 전에는 또 이제 뭐 완봉승도 거두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오늘도 카프마 스타디움의 바람이 조금 정방향으로 분다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런 날이었었거든요. 템파베이가 사실 이제 빠따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막 좋은 팀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뭐 카미네로가 지금 8경기 동안 9홈런 치고 6경기 연속으로 홈런입니다. 중간에 한번 휴식이 있었는데도 이게 어제도 해가지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막 22세 이하 선수로는 막 기록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어쨌든 템파베이는 사실 뭐 빠따가 그렇게 막 빅뱃은 잘 통하는 팀까지는 아니긴 한데 일단 뭐 콜렉이 피홈런에 약점이 있다는 거? 이 친구가 52이닝 동안 피홈런이 8개거든요. 이게 조금 있는 수치 기는 합니다. 볼넷이나 뭐 피안타를 많이 맞는 건 아닌데 피홈런이 약점인데 오늘 뭐 바람이라든지 템파베이에 지금 미친놈이 하나 있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약간 좀 위기처럼 보이기는 해요. 저번 경기 때는 뭐 개인 사고 한 경기 쉬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과연 좀 다지고 나왔을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는 하고 일단은 얘도 원래 홈이 상당히 좋았는데 홈에서 직전 경기가 한번 그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안 세이모 이 친구도 저번에 켄자와이 시리즈에 나왔는데요. 그때 6.2이닝 동안 노히트를 가져갔었어요. 대단히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팀이 노히트를 할 뻔했는데 9회 때 이때 킴브럴이 아마 볼넷 하나 주고 투런 맞고 이래가지고 깨졌었거든요. 어쨌든 팀 노히트를 할 뻔한 날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삼진도 7개나 잡고 그냥 이 친구의 커리어하이 경기가 직전 경기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샘파베이에서는 모시네 마츠라든지 이런 애들 막 끼우고 했었잖아요. 좀 땜빵 선발인 셈인데 공 같은 거는 특별히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럭저럭 해주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직전 경기가 너무 좀 이제 고점이 터진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지금 폼은 괜찮으니까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템파베이가 얘네 원래 홈발이 대단한 팀인데 켄자의 원정을 지금 두 번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7연승째거든요. 같은 기간 동안 켄자는 1승 6패. 그냥 어제 말했던 카터 젠슨 같은 애들, 뭐 위트라든지 그런 애들 빠따 살짝 뭐 좋은 날 그런 때 말고는 딱히 뭐 좋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엄밀히 말하면 선발의 구도로는 콜렉이 조금 더 나은 거는 맞지만 최근의 폼이나 뭐 기복을 생각했을 때 솔직히 좋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템파 쪽으로 생각을 해볼까? 배당이 좀 아쉽지만은 지금 양 팀의 폼으로는 템파가 그리 나쁘진 않은데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둘 다 막 홈런에 큰 강점이 있다거나 홈런 개수가 많다거나 그런 팀은 아니긴 한데 저는 일단 10.5 기준으로는 언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카미네로 요즘에 잘 치는 거 알고 있고 하지만 세이머도 지금 뭐 나쁘진 않고 콜렉도 저는 좋은 방향으로 이제 기복이 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막연한 그냥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보자면은 그냥 템파베이의 뭐 배당 같은 거 좀 생각하고 싶고 10.5 기준에는 한번 높으니까 그냥 언더 보는 수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텍사스의 디트로이트인데요. 이볼디랑 발데즈입니다. 자, 이볼디도 직전 경기 때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토론토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얘도 기복이 조금 있었어요. 요즘에는 좋은 날에도 한 7이닝씩 먹어주는 날에도 실점이 조금 동반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번 경기는 굉장히 깔끔했었습니다. 이볼디의 강점은 뭐 누가 뭐래도 이런 스플리터죠. 자, 이볼디는 올 시즌도 스플리터가 플러스 11로 이 구종평가 1등입니다. 스플리터 구종 중에서는 작년에도 플러스 11이다가 그전에도 뭐 플러스 13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스플리터가 이볼디의 큰 장점이었었어요. 옛날에는 파이어볼러였지만은 이제 구속이 조금 떨어지고 나서는 올 시즌에는 마이너스 7을 찍고 있기 때문에 서브 구종으로 커터라든지 커브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히나 디트로이트는 이 스플리터에 대한 대처가 마이너스 9.3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안 좋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볼디가 다른 날보다는 조금 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건데 특히 이볼디는 휴스턴 상대로도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고 8경기 동안 2.54 정도로 꽤나 잘해온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흠집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수준이고 그리고 플레이머 발데즈 역시 얘도 이제 좀 땅볼 유도 비율이 좋고 이닝도 꽤나 먹고 하지만 저번 경기는 신정팀 만나고 살짝 안 좋았거든요. 글쎄 코스타 같은 거 이런 땅볼 유도 비율이 높은 선수들은 바위타 같은 거 그런 거에 고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엄청 그렇다고 운이 막 안 따른 날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좀 초맞으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흐름은 좋은 편이었는데 직전 경기는 그렇게 막 엄청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었고 그래도 여태까지 텍사스 원정 갔을 때 얘가 휴스턴 시리즈도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텍사스 원정에서는 소시적을 제외를 하면 2020년 이전을 조금 빼면은 7경기 동안 50.2이닝에 2.33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7이닝 이상을 먹어버린 거죠. 7이닝 이상을 6번이나 먹었다. 되게 좋은 성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폼이 좀 꺾였으니까 그래서 발데즈가 이런 위력을 또 한번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텍사스의 홈구장 글로벌 라이프 필드는 제가 여러 차례 좀 언더 쪽으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텍사스가 이게 원래는 한 2점 차 이상 날 정도로 심했는데 요즘에는 간극이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텍사스 홈구장에서는 언더가 좀 잦은 편이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양팀 선발들의 수준 상으로는 언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텍사스나 디트로이트나 요즘에 빠따가 그래도 한참 안 좋을 때보다 살아났다. 이게 빠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크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일단 언더 방향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분위기상 나는 디트로이트를 좀 더 미련이 뭔가 좀 있는데 텍사스도 그동안 6연승을 달리다가 어제 졌어요. 빠따가 무섭기는 한데요. 디트로이트도 좋아 보이는데 나는 그냥 양팀의 선발들이 뭐 이런 상대전적 같은 거를 좀 볼만하더라. 그런 거랑 해서 개인적으로는 디트의 프렌이나 그냥 역배 살짝 보는 정도고 7.5도 너무 낮기는 하네요. 얘네들이 막 오랫동안 이런 안정감을 크게 가져가 준지는 않은지라서 이름값은 7.5 언더 볼만도 한데 요즘에 폼으로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언더도 살짝 보는 정도? 그렇게만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애틀 대 에인절스입니다. 브라이스 밀러랑 우레냐고. 자, 브라이스 밀러는 요즘에도 그냥 뭐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부상 복귀한다 하면 구속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IVB, 포심의 무브먼트, 떠오르는 듯한 무브먼트 그런 것들도 선발 중에서는 두 번째로 좋은 수준이라고 했었고 올 시즌 상당히 좋은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좀 이제 이닝을 먹어가고 이러면서 피홈런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죠. 얘는 원래부터 좀 피홈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45.2이닝 동안 피홈런이 7방입니다. 대부분은 뭐 주자를 많이 출루시키지 않은 상태도 많은 게 있었지만은 저번 경기도 삼진 11개나 잡고 공은 여전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피홈런 때문에 살짝 발목을 잡힌 바가 있었었고요. 얘가 그리고 지금 한 109까지도 던지곤 하는데 이게 시애틀이 아마 또 피기백 운영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기는 해.
참 공은 잘 던지는데 지금 뭐 제구력 같은 것도 큰 문제는 없고요. 브라이스 밀러는 개인적으로 좋은 시즌인데 약간 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아까 좀 피홈런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천사는 원정 갔을 때 홈런이 대단히 많은 팀이기도 해요. 또 원정 가면은 이런 점수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난다. 글쎄 여기 구장 자체는 시애틀 홈구장이 작년에도 홈런이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애들이 좀 불바다가 많다 보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수수 친화적인 구장이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왈버트 우레냐 얘도 이제 땅볼 유도비율이 높은 선수로서 되게 잘했었잖아요. 근데 직전 경기 때 이때 또 어마어마한 이런 바비프 타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4.1이닝 동안 7실점. 딱 이제 지난번 등판이랑 로테이션 때쯤에서 이런 땅볼 유도비율이 좋은 산체스라든지 우레냐라든지 몇몇 이런 땅볼러들이 바비프 타구가 진짜 많았거든요. 우레냐도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자, 우레냐가 이제 한창 좋았었던, 그동안 1.93을 달리던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바빕이 2-3일이었었거든요. 2-3일.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는 이 바빕이 4-2-9였다. 시즌 초반에 아쉬울 때 모습이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사실 뭐 우레냐가 막 통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운이 조금 안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얘도 또 이제 제구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저번 경기도 볼넷 2개나 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운 없는 안타뿐만 아니라 제구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좀 자초한 바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얘도 좀 신인급이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정도의 방어를 길게 막 시즌 말미까지 유지하기는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이어서 앞으로는 운 같은 것들이 평균으로 회귀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그게 오늘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시애틀이 지금 빠따 쪽으로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천사의 이런 홈런 리스크도 요즘에는 그전보다 조금 줄은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시애틀이 천사보다도 홈런을 더 많이 치고 있는 팀이고 빠따가 진짜 엉망이었다가 요즘에 조금 좋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 근거 삼아서 저는 뭐 시애틀을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뭐 배당이 조금 아쉬운데 마인 욕심이 많이 나진 않네요. 얘네들이 한 점 차가 워낙에 많은 팀이라서. 올 시즌 홈에서 24승인데 마인은 16번밖에 안 됩니다.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꼬름해서 이것도 시애틀이 그닥 욕심을 많이 내고 싶지는 않고 7.5밖에 안 받았는데 이것도 조금 별로네요. 언더 생각이 먼저 들긴 하지만 겉보기에는 뭐 둘 다 방울도 그렇고 언더 보기가 나쁘지 않은데 시애틀이 있다는 빠따가 좀 올라왔다는 거. 우레냐가 저는 좀 꺾일만도 하고 브라이스 밀러 역시 내용은 좋지만 홈런 리스크라든지 피기백 운영으로 좀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접근할 생각은 좀 못하겠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자, 이 시리즈는 제가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와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시리즈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난 이제 15년 동안 다저스가 14승 1패 정도로 시리즈를 그냥 아주 뭐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매번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우세가 상당히 짙어요. 여기도 보면 작년에도 6대1이고 그 이제 시리즈를 한번 졌던 24시즌은 반반이었지만은 그전에도 매번 이렇게 홈에서는 많이 우세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세도 아니고 크게 이긴 적도 되게 많았었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이제 10승 1패 중인데 6번이나 마이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좋게는 보였고. 오늘 사사키랑 바스켓인데요. 자, 사사키가 저번에 샌디에고와 시리즈 때 4이닝 3실점밖에 이렇게 좋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볼넷도 5개나 주고 사사키가 얘가 이제 한창 좋았던 거는 이제 3경기 전쯤인데 그 이후로는 또 이제 별로입니다. 구속도 한창 이제 좀 좋았을 때보다 안 나오고 있고 스플리터 같은 것들의 각도 조금 별로여가지고 얻어맞는 날들이 종종 있더라. 그래서 지금 사사키가 그렇게 믿을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좀 별로야. 근데 하필이면 바스켓스가 지금 더 못하고 있습니다. 얘도 시즌 초반에 방울이 되게 좋았었어요. 아마 한 2점대 초중반 막 하고 그러다가 딴 시즌보다 구속도 잘 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더 맞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 다저스한테 3.1이닝 동안 7실점. 그때 이제 오프너 쓴 다음에 완디 페라타 쓴 다음에 얘가 올라가가지고 아마 5회 때인가 그때 개쳐 맞았을 거예요. 6회인가. 그때 아마 다저스가 6회 때 9점 냈는데 얘랑 아마 마이나치오가 되게 쳐맞았을 겁니다. 어쨌든 요즘 바스켓스가 좀 별로이기도 하고 둘 다 그냥 좀 별로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8.5 기준이면 일단 오바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거 시연 경기였나? 그때 오바를 봤었는데 6점밖에 안 났었어요. 그날도 사실 찬스 대비 좀 이걸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다저스 빠따 분위기가 오락가락은 해도 볼만은 할 것 같은데 사사키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이건 뭐 다저스가 그냥 샌디에고한테 강했다는 것만으로도 샌디가 지금 또 5연패 중이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일단은 다저스 쪽으로 생각은 들고 사사키는 못 믿어도 빠따적으로는 다저스가 나은 것 같다. 그런 거랑 같이 둘 다 그리고 이렇게 투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다저스 승방향이나 뭐 오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